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영원무역 10월 첫 번째 구독자 간단 서칭 종목인데 영업이익과 너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10년 차트를 보면 무상향이라 보기는 힘들고 시총이 1조 8천억인 회사, 시총이 1조 8천억, 주식수가 4,400만 주에 외국인이 28%를 가지고 있는 배당 수익률도 3% 정도까지 나오는 동일업종 PR은 9배인데 얘들은 PR이 4인가 3인가? 4인가 3인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쭉 상승하다가 뚝 떨어져 있는 영업무역. 돈을 반년에 한 2천 몇백억씩 1년에 한 5천억씩 넘게 버는데 순이익으로 쓰는 게 적어. 이것들 자사주 매입도 좀 하지. 덜하네. 요거는 홈페이지 이런 거보다는 IR 자료와 ESG 자료 요거 보고 사업 설명 보는 거 두 가지로. 자, 넘어가면 자, 이분이 성기학 창업주인데 여기 성기학 큰형 작은 동생 맞을기야. 큰형과 작은 동생은 대구의 푸드웰을 했거든. 그 사업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푸드웰 그거 이렇게 스타벅스에 원료 납품하는 그 원액 있잖아. 원액 같은 거 막 섞어서 먹는 거 그 뭐 이렇게 키위 주스 뭐 키위 원액 같은 그런 거 만드는 푸드웰이 있거든. 시총 1,000억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 같은 계열 같은 회사. 요는 성기학 자수성가. 자, 둘째 딸이 이제 경영권 전쟁에서 승리한 모양이라 아버지가 이제 둘째 딸한테 밀어주는 모양이라 그 영혼무역 위에 영혼 홀딩스 있고 홀딩스 위에 YSMA라는 뭐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이 양반이 50.1%, 성기학은 49.9%. 그래서 이거 이제 차세대 이제 회장이라고 보면 되지. 성래은 회사 전체 홀딩스 이게 이제 대기업으로 간다고 시총 5조 넘으면 대기업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영원홀딩스 영원산하 그룹의 임직원이 9만 명 넘게 되고 생산 기지는 10개다. 영원무역만 보면은 직원이 23년 기준으로 300명인데 그 24년 320 몇 명인가 조금 더 벌었어. 그렇다. 영원무역은 여기에 조그맣게 영원무역홀딩스는 60 몇 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하는 일은 이거 아웃도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우분 니트 원단 자체 기능을 이제 뛰어넘어서 봉제 기능도 좀 좋은 거 뭐 신발 이런 것들 가방 이런 것들 그리고 자전거 사업이 뛰어드는데 이 자전거에서 재고가 엄청 많네. 자전거 잘 안 팔리. 스캇이라고 아는 사람 알겠다. 스캇 자전거 스위스에서 시작되는 스캇 브랜드 유럽에 80% 이상을 팔고 있는데 잘 안 팔리. 자, 옷 만들어주고 파는 거, 뭐 원자재, 직물, R&D 회사에 이게 그 연구 그 뭐 전자공시에 봤을 때는 R&D 비용이 안 나와. 그래서 넘어가고, 자, 얘들은 OEM 만들어주는 게 61%, 그 리테일 기타 부분이 39%. 그래 돼 있다는 거는 OEM도 영업무역의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들이 판권을 가져와서 일본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판권을 가져와서 이게 그 이 양반이 성기학이라는 양반이 그 섬유는 사양길인데 왜 이게 사양길이지 등산을 갔더니만 와 충격이다 저런 걸 어떻게 입고 우리도 저런 거 입어보자 해서 그때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가져와서 거기에 따른 그 옷을 만들어서 해서 대박 터트린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라이센스를 22년도에 끝났는데 그게 다시 연장해서 29년까지 연장시킬 때 계약 조건이 겸업 금지 노스페이스만 팔아야 된다라는 기존의 계약이 있다면 29년까지는 22년부터는 다른 거 팔아도 돼. 다른 라이센스 해서 해도 돼. 다른 거 만들어도 된다는 말이지. 그 공장에서 그런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거 있다. 그리고 영원 그 공장과 그거 이제 판권은 영업무역 산하 그 자기들이 이제 또 자기들 브랜드로 보면 돼 이제 이름만 가져와 파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얘들이 공장을 처음에 보통 80년대 90년대 그거 해외로 나갈 때 중국 공장 그렇게 나갔을 텐데 베트남 방글라데시를 이 양반은 성기학 이 양반은 방글라데시에 먼저 나가서 방글라데시가 인구 대비 지금 인건비가 제일 싸고 제일 이제 거기에 이제 수직 계열화된 그걸 만들어 놨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 섬유 패션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원 관리 이런 거 넘어가고 이거 배당 정책 배당은 570억을 23년도에 이렇게 뿌렸는데 다른 회사가 뿌리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다. 23년도에
이게 10%인가 그래. 그러면 570이 곱하기 10% 하면 뭐고 5천 곱하기 이게 570이 10%면 5,700억의 10%가 570 아니야. 5,700억 벌었는데 570억을 배당으로 줬단 말이지. 그러면 4천 몇백억은 쌓였다는 소리잖아. 이게 그게 많이 작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ESG 등급은 B 플러스 등급, A 등급 아니다 맞지?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B뿔, B뿔, B뿔 이렇게 돼 있다. B뿔, B뿔, B뿔.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SK증권 IR 자료를 보면은 뭐 분기 실적 이렇게 영업무역, 신간 실적, 자전거는 하락하고 있고 만들어주는 것도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들쭉날쭉, 매출액도 들쭉날쭉 뭐 이런 거 있지만 종업원 급여는 상승, 재고는 상승 이렇게 돼 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회전일수 23년 평균 218일에서 239일까지 218이라는 거는 218일치 재고가 쌓였단 말이고 똑같은 말이고 다른 말로 218일 되면은 재고가 소진되고 나가고 한 개가 교체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재고 자산 회전 일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20회 이러면은 360을 나누기 20 하면은 엄청나게 팽팽 돌아가는데 얘들은 거의 1, 2 막 이렇게 돼 가지고 거의 재고가 안 팔린다는 소리지. 거의 스캇 관련 제조 자전거에 관한 재고가 44%나 해당된다. 자전거가 안 팔린다는 소리야. 펄은 4밖에 안 된다. 영업무역. 자, 또 넘어가고 재고자산이 상승하고 있다. 부분별 재고, 그래도 재고자산이 얘들이 상승해도 얘들의 부채율은 40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 없다. 여기에 지독하게도 저평가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주환원이다. 형권훈 애널리스트가 24년 3월에 SK증권 매년 유입되는 현금 흐름까지 매년 순이익으로 들어오는 게 한 5천억 정도 된다니까. 봐봐라. 순이익이 23년도에 400 이게 단위가 10억일 거거든. 10억이잖아. 10억. 순이익이 4,900억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아까 570억을 배당으로 줬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줬다. 매년 유입되는 돈은 커지는데 주주 환원을 확대 안 하면 자사주 매입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얘들이 17년도에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고 24년도에 500억을 6월달인가 설정을 해서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매수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몇 프로를 매수했나? 10몇 프로 샀다. 500억치 살려고 했는데 그중에 10몇 프로만 샀다고. 안 썼다고. 지금도 가격이 높다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주주 환원은 크게 생각 안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의류 제품에서 우분 의류 봉제 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40여 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탑3는 룰루레몬, 노스페이스, 엥겔버트, 스트라우스, 그 외에도 파타고니아, 아크테릭스 등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영업무역은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스캇의 지분, 자전거 13년에 20%, 15년에 30% 해서 5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대주주가 됐지. 투자 금액은 1,500억을 투자했는데 돈 까먹고 있다. 이 공장 생산 공장이 방글라데시가 첫 공장이었고 방글라데시가 매출 60%를 차지해.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이 의외로 작아. 신기하다. 그 대신에 지금도 방글라데시가 인건비가 제일 싸다. 인건비가 올랐다 하더라도 방글라데시가 중국, 인도, 베트남 3급 지역보다 더 싸다. 할만하다. 이런 거지. 그러고 보면 이 성기학 대표는 창업주는 성견 지명이 있는 모양이다. 맞지? 방글라데시 어떻게 공장을 세울 생각이지? 지금은 뭐 이게 고객사 매출 보면은 룰루레몬은 19%, 이게 노페이지 16%, 그 외가 44%, 룰루레몬이 지금 19% 차지하고 노스페이스 16%, 파타고니아가 7%, 엥겔버트가 14%네. 노페이는 이제 22년도 추정치고 24년 이제 또 겨울에 엄청 추워지고 또 누가 뭐 셀럽이 하나 또 눕시 뭐 이런 것처럼 짧은 거 긴 거 하나 또 히트 쳐버리면 맞지? 또 K-팝 아티스트들이 하나 입으면 또 빵 뜨잖아. 맞지? 그런 것도 있다. 아크테릭스 매출은 상승하고 있다. 자, 넘어가고 실적이 의류 소매 판매 증감률이 미국, 독일, 영국인데 감소하고 있다.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뭐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추보야지 올라가는 거고 맞지?
룰루레몬은 좀 덥고 이래 놀러 댕겨 떨어지니까 패스. 영업무역 단기 순이익이 빨간 건데 단기 순이익이 이마에 올라갈 때 순자산은 상승. 순이익보다 순자산이 그러니까 이게 대만의 3사는 순자산도 올라가지만 순이익도 올라가는 순이익이 순자산보다 더 높게 올라가진 않았다라는 소리지 비율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순이익이 자본으로 쌓이는 거를 푸는 게 보통 뭐 있노? 무상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무상증자란다. 자사주 소각. 자기 회사 자본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 없애버리면 이게 순이익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없잖아. 중간에 꺾이잖아, 맞지? 그런 거 아니면 돈을 막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안 쓰니까 덜 쓰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도 안 했고 막 이러니까 계속 쌓여가지고 가파르게 까꿀로 됐다는 거지. 그래서 주주 환원이 덜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대만 피어 3사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20년을 제외하고는 10년부터 5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꾸준히 유지했다. 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 성향을 꾸준히 하니까 이게 쌓일 리가 없고 쌓이긴 쌓이지만 그래도 순자산이 쌓이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같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겠지. 이 영업무역 봐봐라 이게. 영업무역이 이게 회색이잖아. 회색. 땅 밑에서 놀고 배당 성향은 10%를 유지하는데 다른 평균 ROE는 13% 나거든. 대만의 세계사 평균은 26%의 ROE. 한세실업도 18%에 비교해서 많이 얘들이 13%가 낮은 건 아니지만 다른 비교군들의 이제 기업들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다 보니까 값어치도 낮다. 만약에 이게 배당까지 이 회사가 더 줘버리면은 영업무역은 엄청나게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왜 다른 회사보다 더 잘 팔고 더 잘하면서 배당까지 더 좋으니까. 근데 얘들은 배당은 더 안 좋으니까. 자, 다른 뭐 한세실업이나 뭐 다른 3사들도 옷 파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 주주환원 충분히 그러니까 주주환원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이재명이가 그 뭐고 경기도지사 할 때 그 뭐디고 그 계곡 무슨 계곡이고 그 하천에 그 상인들 평상 깔아놓고 했는 거 이재명이 했잖아, 맞지? 다른 도지사들은 뭐 못했나? 의지가 없는 거지. 그거 하면 표 떨어질 거 생각하고 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 칸끼는 뭐 하는 거지, 맞지? 얘들이 충분히 그 여력이 있는데 못하는 거는 뭐다? 의지가 없는 거, 의지가 없는 거. 이게 정답이지. 50년 동안 얘들이 경영 흑자를 냈는데 못했는 거는 차후도 못할 확률이 크다. 근데 이제 경영자가 거의 대주주가 밖에 있으면서 둘째 딸이 한다고는 하지만 뭐 하겠지. 자, 넘어가고. 잉여 현금 흐름과 배당액. 잉여 현금 흐름이 빨간 건데 이만큼씩 쌓이는데 배당은 요만큼씩 불어난다. 이 배당률이 확 불어나야 주가가 팡 튈 건데 그래 못 한다는 거지, 맞지? 10%로 설정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